안녕하세요.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미연입니다. 올해는 유달리 미국 이민 속을 마치고 영주권자로 정착하실 분들의 문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나 구입은 필수적인 정착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정착 시 가장 중요한 부동산, 그 옥석 가리기 정보 시리즈 1편으로 하와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청으로 참석해주신 고미연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도 되지만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고미연 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한국인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부동산 옥석 가리기 1편으로 재산세가 가장 낮은 하와이, 그 기후와 환경과 거리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하와이 편입니다. 고미연 대표님, 미국 50개 주에서 하와이는 어떤 곳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하와이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의 자산가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0개 주 중에서 마지막으로 미국에 주로 편입된 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와이는 다들 상상하듯이 천혜 자연 환경이라든지 아름다운 날씨, 자연 경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북미 쪽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하와이 관심자들이 저한테 왜 하와이를 선택하냐고, 왜 거기를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연중 기후가 제일 좋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름답고 낭만적이다. 네. 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하와이, 그 하와이의 부동산이 갖는 가치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울까요? 하와이 부동산이 좀 특수성이 있어요, 대표님. 그래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히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하와이 부동산은 미국의 50개의 주 중에서도 글로벌 마켓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 드물게 매년 5% 이상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마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의 의존성이 좀 낮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하와이는 학군이 좀 안 좋다는 단점이 있지만 관광이라든지 은퇴라든지 아니면 세컨홈, 미국의 본토 사람들도 월케이션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별장처럼 쓰고 단기 렌탈로 임대 운영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와 여가, 휴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좀 적합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 측면에서도 또 말씀을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와이는 95%가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땅이 단 5%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화 중에서도 희소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희소성이 정말 중요한데 하와이는 정말 개발이 가능한 대부분의 부지는 개발이 지금 거의 다 되었고 오래전부터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너무나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했던 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어질 땅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급이 희소하고 정말 다른 어느 주보다도 잘 신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인허가도 매우 어려운 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실제 사례적으로도 지난 86년부터 통계를 보시면 매년 하와이의 부동산이 꾸준히 5%대에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않지만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그만큼 가격이 좀 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국인들 중에 하와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와이를 한국의 어느 쪽이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부산,
부산이 좀 부산의 해운대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딱 1대1로 정확하게 매칭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해안가를 따라서 하이라이즈 콘도들이 즐비하고 있고 관광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그 레지던스들과 호텔들이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부산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국 부동산 투자가 한국과 비교해서 장점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의 부동산 투자, 특히 하와이 부동산 투자가 네. 한국에 비해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네. 제가 크게 3개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첫 번째로는 달러 투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안전자산 투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달러를 투자하길 원하세요. 달러를 기축통화이고 정말 전 세계의 무역의 60% 정도는 그 달러로 그 무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그 가지고 싶어하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 주식이라든지 다른 어떤 물론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변동성이 큰 투자보다는 안전 자산에 이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달러 투자를 해서 따박따박 월세를 받으면 현금 흐름을 만드시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동산 투자에 강화돼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하나 말씀드리면, 해외 부동산은 미국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 부동산은 주택수 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중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가 있고, 특히 미국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달리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라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파격적인 혜택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정말 투자를 장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도 여러 가지 투자 이민 케이스를 다루시다 보면 투자 구조라든지 이런 정책이나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셨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예로 미국은 1031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한국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세우셔야 하지만, 미국의 A라는 부동산을 사서 팔고 B라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사게 되면은 양도세를 끝까지 유예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왜 미국은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가서 너의 투자 금액이 적어져서 미국에 적게 투자하지 마, 이런 정말 지극히 합리적인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 이런 세금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대표적인 일부의 이제 예시만 들어드렸는데,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하와이 부동산의 장점과 약점을 이렇게 비교하면 설명해 준다면 이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점도 있고 또 장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약점도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장점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기후라든지 날씨 때문이 가장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이 희소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런 부분도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주들이 단기 렌탈이 불법화돼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와이는 1일 단위 관광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일 단위, 한 달 단위, 혹은 어떤 지역은 6개월, 그 지역은 단기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단기 렌탈 임대 사업도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현지의 인종 구성 자체가 동양인, 일본인, 한국인, 그리고 원래 폴리네시아인들이 많다 보니까 하와이는 오히려 백인이 차별받는 유일한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50개의 주 중에서 인종차별이 없다, 이게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약점을 좀 비교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또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네. 단점이네요. 네, 미국에서도 요즘에 또 인기 많은 애틀란타, 텍사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절대적으로 하와이는 땅이 작고, 그리고 또 선호하는 몰려 살거든요. 72%의 인구가 하나의 섬에 살고 있고, 또 70%가 또 희한하게 콘도미니엄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미국 내에서도 평당가라고 계산을 했을 때도 가격이 높다는 게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마찬가지로 생활을 하시려면 물가가 정말 미국에서도
하와이도 높은 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맨하탄 정도까지 이제 물가가 높은 주 중에 하나다라는 게 또 단점이고요. 마지막 단점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에겐 해당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국공립 학군이 조금 얼바인이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선호하시는 동네에 비해서는 그 어떤 제한적으로만 좋은 동네들이 극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와이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와이 부동산이라고 해서 구입 절차가 다르진 않아서 일반적인 미국 부동산 구입 절차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당연히 입지를 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를 정하면 right person을 찾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마음 대표님의 고객이시라면 김미연 대표님께도 자문을 구하실 수가 있고 각 주의 도시마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라든지 우리나라에 저와 같이 미국의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또 그 사이에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컨설팅을 하는 투자 자문관을 찾아간다든지 right person을 먼저 찾으시고 나서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동산인데 거액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 한번 현지 임장을 다니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다 어레인지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장도 다녀오시고 중요한 것도 하나가 본인이 개인으로 살지 법인으로 살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법인으로 사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이왕 가신 김에 법인도 설립하시고 그리고 계좌도 오픈하셔가지고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집을 다 보시고서 내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여러 번 핑퐁핑퐁이 오가면서 이제 오퍼를 넣고 계약서를 쓰게 되세요. 그리고 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정말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은 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누구에게 돈을 보내죠? 집주인한테 바로 보내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스크로우 회사, 이런 독립적인 제3자 민간 기관에 돈 관리를 하는 곳에 돈을 보내야 하고요. 이렇게 계약서를 쓰시고 돈을 보내게 되시고 그 사이에 빠르게 대출도 알아보시고 집에 대한 사전 점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조사나 뭐 인테리어가 필요하시다면 뭐 이런 아키텍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뭐 GC들을 만나서 상의를 하셔서 그 중간에 파이낸싱을 다 하셔서 드디어 한국에서 공증을 하시고 미국의 에스크로우 회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절차를 설명해 줬을 때 제가 이미 이제 하와이 부동산에 대한 구매에 관련 관심이 있으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일단 제 입장에서는 하와이에 정착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받느냐가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날지를 조사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고 내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부동산을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될 텐데요. 네. 만약에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100만 달러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 어떤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하와이를 예를 들었을 때 본인이 선호하시는 로케이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는 한적하고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걸어서 뭐 해변도 가고 마트도 가고 은행도 가고 편리성이 중요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뭐 하이라이즈 신축 콘도가 좋다, 그게 아니라 나는 단독주택 싱글하우스가 좋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선호와 목적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60을 바라보면서 이제 왔다 갔다 순환거주하면서 좀 여유롭게 삶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와이라는 곳에 부동산 산다고 한다면 또 예산은 한 100만 달러 정도라면 네. 지금 실은 호놀룰루는 너무나 많은 분이 알거든요. 그쪽 지역이 그래도 제일 나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오아후의 주도가 호놀룰루이고 호놀룰루에 거의 하와이의 모든 인구가 모여 살거든요. 70% 이상. 본인이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매각할 때 받아줄 현지 매수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거래도 안 되고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입지 지역에 정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요즘 또 다른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게 제가 실제로 하와이에 집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워낙에 아파트를 선호하시잖아요. 제가 하와이를 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인들은 단독주택을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관리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편리성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시는데 하와이 자체가 호놀룰루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콘도미니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편리하고
편리하고 관리도 좀 쉽고 또 안전하잖아요. 항상 24시간 시큐리티가 있고 안전하면서 또 주변에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60대가 지나신 분들이어도 뭐 너무 단독주택은 관리하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해안가에 있는 투베드룸 정도의 그 콘도미니엄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한 100만 달러 정도면 구입이 네. 가능한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다면 한국에 60대로 이제 은퇴할 만큼 이제 자산이 모이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긴 하는데 혹시 그 관리비나 이런 게 한국보다 비쌀까요? 네, 관리비가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당 12,000원 이 정도 내잖아요. 그런데 하와이는 뭐 스퀘어핏당 저렴하면 0.8불 그리고 비싸면 뭐 2배도 가거든요. 그래서 스퀘어핏당 0.8달러에서 뭐 1.6불까지도 관리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전용 면적 28평 정도의 투베드를 사셨다. 그 은퇴하셨으면은 사실 투베드도 충분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관리비가 한 700불에서 정말 1000불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와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재산세가 굉장히 낮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낮은 비율을 생각했을 때 그 관리비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계산한다면 국내에 이렇게 괜찮은 아파트 한 10억 이상 12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한 관리비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종부세를 또 1주택자의 경우에는 또 폐지하는 뭐 법안이 발의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재산세는 낮지만 종부세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해외 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고 그리고 50개의 주 중에서 미국의 50개 주는 정말 다른 나라처럼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와이가 그래도 워낙에 본토 투자자도 많기 때문에 50개 주 중에서 재산세가 가장 싼 0.45%의 그 재산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관리비는 비쌀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재산세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지금 국내에서 사나 그 하와이 사나 그 살만한 지역의 그 경비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비단 하와이뿐만은 아닌데요.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매매 가격의 한국의 아파트와 미국의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월세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100만 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3억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의 한국의 아파트가 월세가 얼마나 할까요? 3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맞아요. 네, 300만 원이 안 될 맞아요. 걸로 제가 보이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 정도의 잘 받아도 300 정도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이 정도의 집에서는 정말 환산하면 500, 600만 원도 받거든요. 그만큼 2배 가까이도 월세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캡레이트, 이 수익률 자체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 기준이 기대가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서 관리비라든지 중개사를 쓴다면 중개사 수수료도 나가지만 뭐 그건 한국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월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실은 우리 고미연 대표님은요. 네.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을 쓰신 저자세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140여 채 이상의 거래까지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그런 경험자이시고 또 본인도 투자를 지금 많이 하셨어요. 미국 안에. 이렇게 전문가이신데요. 하와이 부동산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어드바이스? 예,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희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찬 그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이민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컨설턴트와 어떤 이민법인을 찾아갈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과가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현지에서 실제 최근에 거래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한국인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에 그런 희생양이
실행이 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진행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이런 투자건이잖아요. 부동산은 한번 사면 또 매각까지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고, 내가 뭐 단기 투자 이런 거는 미국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전자산에 장기 투자하고, 또 이걸 시세 차익인지 캐시플로우 뭐 월세 흐름을 만드는 건지 고민해 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 답변을 제가 부탁하다 보니까 실은 굉장히 빨리 답변해 주셨어요. 근데 언제든지 저희 또 중요한 파트너로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개별 상담도 해주실 수 있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러니 뭐 더 필요한 정보들 또 질문들 있으시면 저희 한마음으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우리 고미연 대표님이 우리 한마음을 위한 특별한 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 부동산 옥석 가리기 시리즈의 1편, 다음 이어지는 2편은 캘리포니아 편입니다. 캘리포니아 편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하와이 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마지막 또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릴 테니까요.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글로벌 프론티어 에세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